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뼛속까지 새누리당 당원이 된 조동훈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땠습니까? 춘내 부사춘이라고 했습니다. 날씨뿐만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또 한미 FTA 발효와 유통구조에 울분을 토하시는 우리 농민, 어민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사회 첫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또 감당하기도 힘든 등록금으로 인해서 사회의 첫 발을 빚을 안고 출발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차별도 모자라서 복지 축소로 더 힘들어하시는 우리 장애인 어르신 여러분, 또 맞벌이 부부 여러분, 대기업이 골목의 마트나 빵집까지 들어서서 가게 문을 닫을 처지에 있는 우리 재래상인 중소상공인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다른 당은 간판도 바꾸고 색깔도 바꿉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여러분들 옆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기본적으로 총선은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국정과 서민경제에 대한 파탄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민간인 사찰 문제까지도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거가 심판으로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총선에서 정치적 엘리트들이 총선을 전유물로 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했던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총선입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비례대표 후보로 비정규직 여성 청소 노동자를 공천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회 각층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분들이 공천했습니다. 해직 교사라든지 기화 외국인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을 공천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당의 공천의 과정을 보면 네. 우리, 비정규직을 대변하고 소수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당이 진보신당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지금 그 새누리당 본부장님께서 민생을 이야기하시고 일하는 후보들을 많이 공천했다. 새누리당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판단되는 게 또 일을 하는 후보들이 많다. 근데 일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 공천하신 분들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들 몇 면을 보면 새누리당 후보들이 평균 재산이 131억이에요.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들이 가진 땅은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또 후보들이 가진 건물이 10채가 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비례대표 공천으로 1번 어떤 분 공천했습니까? 핵발전 지지하시는 후보죠.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핵발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다음 기술이라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분입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비례대표 외에도 지금 상당수 소위 친재벌에 가까운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 시장 만능주의, 자유경쟁주의에 있는 분들을 대거 비례대표에 공천했다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많이 달라졌다.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대거 공천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우리 서민들을,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공천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태생적으로 이렇게 많은 재산과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과연 우리 서민들과 노동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진보신당이 고른 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보신당은 왜 야권연대에 함께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야권연대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선거 막판에 혹시 연대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쥐들은 기본적으로 야권연대에 거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두 당에서 야권연대를 했고 저희들은 그 마지막에 3월 7일까지
3월 8일까지 시한을 두 당에서 정하면서 야권연대를 하면서 저희 당에는 3월 7일 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야권연대라는 게 뭐 전술적으로 새누리당에 이기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각 당이 그 연대라는 것은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것을 넘어선 가치, 정책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단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해내고 저희들 보고 야권연대에 들어오라.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물론 저는 뭐 우리 그제 지역에서 야3당이 단일화 돼서 후보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추후에 선거 전에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을 짜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육류와 보육 공립에서 0세에서 2세까지 무료로 되어 있고 또 그 2013년부터입니까? 또 2세에서 4세까지 이렇게 다 무료로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지금 50%는 지자체로 가고 50%는 국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 체계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정부, 중앙정부에서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교부금을 각 지방자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짤 때 역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취합해서 국회에서 역으로 얼마만큼 어디에 필요하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원 조달의 문제 이런 것도 다 뭐 필요하겠지만 우선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지방재정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라고 내팽개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향후에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재정을 감안을 하고 국가 보조 교부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도 결국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먼저 좀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 당이나 지금 자유선진당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밝혀져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뭐 특검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방금 지적했다시피 굉장히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것밖에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뒤에 다른 전 정부에서 있었는지는 추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부분만이라도 사죄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3공화국 시절도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망신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게 대부분의 언론 지면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이게 불행한 겁니다. 정책이나 민생이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물론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인권에 관한 것이고 국가 권력의 남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루어져야 됩니다만은 그런 것을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물타기를 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변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 아침이면은 또 아침 일찍 출근 버스에 몸을 실어야 되는 우리 노동자 여러분 또 일찍이 새벽부터 새벽장을 보고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우리 재래시장의 중소상인 여러분 밤 늦게까지 이렇게 토론 보시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제 며칠 전에 벌써 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분이 22번째 목숨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당이 꼼수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그럴 때 저희 진보신당은 벼랑 끝에 놓여있는 우리 국민들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같이 발부둥 칠 것입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지지를 호소할 때 저희 진보신당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쳐서 울고 있을 때 저와 우리 진보신당을 눈물을 닦는 손수건으로 써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당선과 지지를 주신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